오늘 뭔가 다들 디포진돼 있네? 이게 약간 뭐 생겨버린 거리감 왜 그 짤 생각나지? 농담이고. 근데 이게 뭐 자리 아는 것 같고는 뭐라고 하지 않아요, 저는. 일단은 우리 다음 주 수요일 날이 모의고사 날인데 그날 오자마자 바로 해설해 드릴게요. 네, 6시 오시면은 바로 수학 해설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와 동시에 저도 시험지가 오픈되자마자 바로 문제를 풀 것 같은데요. 그럼 전 아마 타임어택을 한 3시간 반 쪽으로 일단은 이거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네, 가능하게 만들겠습니다. 네, 제외고 보면 몇 시에 끝나죠, 혹시? 5시 반 넘어서. 바로 오면은 한 6시 반쯤 되려나, 그러면은? 그니까. 그래갖고, 제2외고, 6시 반까지, 그럼 6시 반에 해설하는 걸로 할까요? 그런 방향을? 오케이, 좋아요. 좀 여유있게 6시 반에 할게. 그러니까, 제2외국은 어쩔 수 없다. 쌤 때는 약간 제2외국, 지금은 제2외국 보는 친구들만 딱 보죠. 그쵸? 잘하는 친구들만 보는데, 우리는 어땠냐면은, 한번 봐? 약간, 이런 감성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아랍어 같은 거 이제 약간 보너스 점수로 이제 볼 수 있으니까 막 한번 봐 이러고 나름 자기 이렇게 일본어 공부 좀 했다 약간 스페인어 공부 좀 했다는 친구들 한번 봐 막 이러면서 했었는데 근데 요즘은 좀 모르겠네요. 요즘은 좀 쌤이 뭐라고 해야 될까 나름 그래도 좀 올드 세대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과목들은 트렌드를 그렇게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일단은 도함수 쪽에 우리 이거 몇 쪽까지 푸는 거 쌤이 그때 이게 얘기해 줬었나요? 내가 그거를 좀 약간 체크를 못한 것 같은데 그때 되게 저거 하지 않았나? 그래도 좀 적게 내지 않았나요? 그쵸? 일단은 질문한 문제들 다 봅시다 여러분. 1번부터 해가지고 일단 다 볼게요. 여기 좀 오랜만에 하니까 쌤이 그냥 처음부터 해가지고 다시 설명 듣고 싶은 것들 질문할 것들 다 보는 걸로 할게요. 몇 번? 9번? 오케이. 다해. 또? 37번, 38번? 오케이. 또? 번호가 5번이에요. 네, 5번입니다. 도함수의 활용, 증가감수, 치리체에서 43번? 오케이. 또? 일단은 거의 여기까지였죠. 그쵸? 그러고 나서 쌤이 필요로 한 것들만 살짝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3차함수, 4차함수 같은 경우에는 미리 좀 추론하는 거 좀 어느 정도 알려줄 테니까 그 바탕으로 여러분들 다음 주 수요일 날 만약에 미분 문제가 나오게 되면 한번 찌끄러보는 거라도 연습을 해보는 걸로 해봅시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일단 9번부터 좀 보는 걸로 할게요. 요거 자, 이 상황인데 얘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역함수를 가진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사실 이 역함수를 가진다라는 이 워딩 자체가 조금 원래는 이제 약간 내신형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는 그런 워딩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같은 경우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많이 접하긴 했었을 거예요. 그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뭐랑 일단 동치였냐면은 1대1 대응이다라는 이야기랑 일단 동치였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이거야. 역함수가 생겨 먹으려면은 이 역함수라는 얘기가 x 집어넣으면 y가 짠하고 나와요 하는 거를 뒤집어 돌려가지고 y 집어넣으면 x가 나와요 하는 하나의 이런 함수를 만들겠다 이건데 그게 되려면은 뒤집었을 때도 함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함수가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와서 얘를 역함수 취하면 이렇게 반대방향으로 돌리잖아요. 그럼 이제 C는 이제 나 선택한 거 없는데 이렇게 되고 A는 뭐야? 나 2개 선택했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함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대1 대응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이제 이거예요. 이런 함수 자체가 1대1 대응이 되어야 된다는 건 어떤 거를 의미하냐 라고 물어봤었을 때 약간 이 느낌이에요. 지금 애초에 봐봐, 얘가 하나의 직선처럼 이루어지고 있죠, 그쵸?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직선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얘가 1대1 대응이었다 그랬어요. 그럼 봐봐, x에다 하나 집어넣으면 y가 하나가 나와야 되고 x 하나 집어넣으면 y가 하나가 나야 되는 구조거든요. 그럼 나머지 여기 뒤에 있는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겠고, 혹여나 만약에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하면 뒤쪽에 있는 것도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사고는 뭐냐면은, 얘가 일단 역함수라고 했구나 라는 걸 통해서 얘가 증가를 계속 증가하거나 아니면은 계속 감소해야 되는 게 아닐까? 라는 거에 대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추측은 해볼 수는 있겠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건 있어요, 여러분들. 얘네가 만약에 구간대로 짠짠짠하고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함수가 그랬었으면은 얘는 좀 다르게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봐봐, 이렇게 생겨 먹어도 어쨌든 1대1 대응이거든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요? x 하나당 y 하나가 배정이 되고 역함수를 취해도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간이 3개로 나눠져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이씨 이게 뭐야 하면서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얘는 지금 구간이 몇 개로 나눠져 있어요? 2개로 나눠져 있죠. 1, 2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 채워졌다 그러면 나머지 여기 빈 공간 채워주면 되는 거니까 크게 얘는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야. 계속 증가하고 계속 감소하는 경우는 어떻게? 구간이 이렇게 2가지로 나눠져 있었을 때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될 상황이다라는 얘기죠. 3가지로 나눠져 있으면은 이 상황도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어느 정도 이제 머릿속에다 저장해 놓고 우리는 요거만 보고서 얄루 하면서 문제 풀자고요. 자, 봅시다. 자, 일단은 얘가 뭐라고 됐어요? 시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죠? 자, 그러면은 이 워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여기다 1 집어넣은 거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랑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일단은 1 집어넣고 보자 이거예요. 그럼 얘가 a 플러스 b가 되겠고, 이쪽에 있는 거 1 집어넣으니까 c 더하기 2분의 5가 되겠더라,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얘가 일단 역함수를 갖는다 그랬는데, 자, 지금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y는 fx랑 지금 y는 인버스 x랑 얘랑 지금 교점이 몇 개가 나온다고요? 얘가 지금 3개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게 이제 뭐야? 마이너스 1, 1,2더라 이렇게 얘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쵸? 그래가지고 우리가 조금 이게 뭔가 가소리지 싶은 건데, 봐봐. 이게 여러분들 이 문제 풀 때 좀 조심해야 될 상황이 몇 가지가 좀 있기는 해요. 봐봐. 지금 우리가 둘 중 하나였죠.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거나. 그쵸? 근데 얘가 그게 있습니다. 요거 있죠. 요 fx랑 f 인버스 x랑의 교점을 구한 교점이 뭐야? 3개가 있다라는 이 워딩 자체에서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원래는 우리가 많이 떠올리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이제 고등학교 2학년과 1학년 과정에서 이제 이거예요. 하과정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fx랑 f 인버스랑의 교점을 구한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러면 나 이거 그냥 y는 fx랑 y는 x 사이의 교점을 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괜찮아? 근데 이 경우는 무조건 어떤 경우여야 되냐면은, 얘는 fx가 만약에 증가함수이면은 그게 돼요. 괜찮을까? 근데 이게 만약에 감소함수면은 어떤 현상이 또 일어날 수 있냐면은 약간 이런 게 일어날 수 있어요. 봐봐. 뭐 지금 여기서는 해당 사항은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직선을 뒤집어 까면은 무조건 이런 그림이 그려지진 않는데, 봐봐. y는 x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이제 이거야. fx가 만약에 이렇게 생겨 먹었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이제 돌려 까가지고 이걸 이제 뒤집어 까가지고 이렇게 나타내면은 여기랑 여기 겹치는 이렇게 3개의 교점이 나오는 해프닝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심해야겠네 하는 건데, 근데 얘는 일단은 이럴 일은 없다라는 얘기는 좀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얘가 지금 무슨 선으로 나와 있어요?
직선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쵸? 직선을 돌려 뒤집었었을 때는 크게 그럴 일은 없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림 그리면서 좀 어떤 일인지만 좀 얘기해 줄게요. 두 개를 비교해서. 자, 보자. 일단은 첫 번째는 이거야. 얘가 일단은 fx가 증가함수면 어떻게 될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얘가 이거죠. x는 1대까지는 이렇게 증가하다가 지금 여기 보면 얘는 함수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x로 묶었을 때 지금 뭐야 cx 플러스 2분의 5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얘가 함수가 약간 이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0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에 0이 있거나 둘 중 하나죠. 그쵸?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은 만약에 이제 이거요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했었으면은 일단 이렇게 생겨 먹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생겨 먹었지만은 1이 여기 있거나 둘 중 하나야겠죠. 그쵸?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2차 함수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이야기예요. 괜찮아? 근데 이제 이거지. 2차 함수가 이쪽으로 이제 이거야. 이쪽으로 끊겨서 이거를 얘기한 건지 아니면 이쪽으로 끊겨서 얘를 얘기한 건지 모르겠다만 어쨌든 그 일부 중에 하나다는 얘기예요. 괜찮을까?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봐봐. fx가 만약에 감소하부터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그려져야 되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겠고 지금 여기 있는 이 식도 사실상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릴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인데 자 볼게요. 여기서 이제 뭐야? y는 인버스 x의 교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보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이거거든요. 여기서 일단 여기서 교점이 생기더라 라는 이야기고 여기서도 이제 뭐야? x는 1에서 교점이 생기더라 이건데 자 요거서 그럼 이렇게 볼게요. 일단은 만약에 fx가 만약에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만약에 y는 x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이게 교점을 구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봐봐. 여기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었다고 치면은 이런 다시 일단 첫 번째 이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하는 형태로 이렇게 그어지면은 y는 x가 만약에 그러면은 이제 이거야. f 인버스 x가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접하고 약간 좀 이제 뭐야 여기서 이렇게 가는 느낌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봐봐. 이 상태에서 fx가 증가하는 상태로 가면은 여기랑 여기에 겹치는 거 말고는 우리가 딱히 떠올릴 수가 없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지금 왜냐하면은 x는 1에서 지금 보면 얘가 지금 교점이 짠하고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역함수에 했었을 때 나타내줘야 되고 나머지도 이렇게 뒤집어 까줘야 되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건 좀 이상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을까? 그러면은 봐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여기서 x는 1에 대해서 교점이라고 했으면 여기서 이제 만약에 y는 x 이렇게 딱 긋잖아요. 미안합니다. 그러면은 얘는 일단은 감소할 때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y는 x가 이렇게 짠하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다고 했었을 때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 자 보자. 이제 이거야. 직선이 뭐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었다 그랬었으면은 일단 역함수를 취한다 그랬었으면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가 그려지고 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교점이 생겨버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도 교점이 하나가 생기고 이제 얘가 이제 내려갔었을 때 여기 밑에서도 교점이 하나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괜찮아?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은 여기가 이제 얼마?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은 봐봐요. 일단은 얘랑 얘는 y는 x에 대해서 뒤집어 까진 형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만난 애를 뒤집어! 해가지고 2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야. 여기 점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얘는 2,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여기 점은 얼마입니까? 하면 얘는 마이너스 1,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 거죠. 괜찮아? 이렇게까지 좀 결론이 나와야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지금 봐봐. 쌤이 아까 전에 걸렸었던 이 a 플러스 b는 c 플러스 2분의 5라는 i와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1, 1을 지나고 2, 마이너스 1을 지난다라는 이 정보를 여기다 집어넣고서 좀 들어가 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예요. 이 문제가 조금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했었었는데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얼마?
2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쵸? 그런 다음에 이쪽 밑에 거 볼게. 2 한번 집어넣어 볼게. 그럼 얘가 4C 더하기 5 얘가 얼마? 마이너스 1이 되겠더라 이거고 4C는 얼마? 마이너스 6이 되겠더라. C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더라 라는 이야기가 하나가 나오겠죠. 그쵸? 그럼 봐봐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치?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은 요거 하나가 지금 보면은 요거에서 나온 거고요. 이제 이거죠? 요거 하나는 여기서부터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괜찮죠? 그래서 C 값이 나왔고,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여기다가 친 거 자체에다가 집어넣으면은 A 플러스 B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1이 나온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2, A 플러스 B는 얼마? 1이 나온다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2B는 3, B는 2분의 3 이렇게 되겠고,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가 나온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요거 3개 가지고서 이제 문제 푸는 것 같아요. 괜찮아? 그럼 2A는 얼마입니까? 하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고, 플러스 4B는 얼마입니까? 하면은 얘가 6이 되겠고, 이제 마이너스 10C가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얘는 15가 된다. 그래서 얼마? 20이 나온다. 이렇게 말해봐야 될 것 같아요. 괜찮을까? 쌤이 아까 전에 요거 좀 안 나온다고 얘기했었는데 요거는 좀 철회할게요. 미안해요. 감수했을 때 나올 수밖에 없네. 약간 이런 구조네. 그러니까 얘가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애초에 지금 x는 1에서 연속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얘가 교점이 마이너스 1일 때, 1일 때, 2일 때 나온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뭔가 저기를 관통해가지고 y는 x가 그려져서 이렇게 뒤집어 까줘야 되지 않을까가 첫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만약에 이렇게 찝어가지고 이렇게 긋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구조가. 왜냐하면 밑에가 지금 이거 직선이기 때문에. 이해가죠? 그래서 그 성질 때문에 조금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쌤이 그 얘기를 했죠. F 인버스랑 fx랑 교점을 구한다고 했었을 때 얘가 증가함수다라고 얘기하면 y는 x랑 fx랑 이제 그냥 교점 구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해도 되는데, 만약에 감소하는 형태라면은 이런 형태도 우리가 좀 조심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거를 조금 노리고서 문제를 출제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얘기는 좀 해주고 싶어요. 괜찮을까? 오케이. 그래서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좀 해주고 싶습니다. 자, 37번, 38번 안에서 또 좀 얘기할 만한 게 오케이, 뭐 크게는 없는데, 자 보자. 일단은 팁만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얘를 딱 따로 잡고서 테마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여러분들 일단 먼저 계산해볼까요? 하고서 먼저 시켜놓고서 얘를 좀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타이밍이 좀 잘 맞아 떨어질 것 같아서 좀 얘기할게요. 일단 3차 함수 얘가 개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겨 먹었니? 이걸 물어보려면은 기본적으로는 f'x를 우리가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예요. f'x가 알려주는 거는 뭐냐면은 얘는 떡상이냐 떡락이냐, 이걸 fx의 떡상과 떡락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괜찮을까? 그래서 f'x가 플러스면은 얘가 올라가고 0이면은 나도 올라요 이거, 마이너스면 내려간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3차 함수 개혁을 만약에 추론을 하라 그랬었으면은 얘를 바탕으로 추론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근데 뭐가 f'x 무슨 함수? 얘는 2차 함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게 2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케이스가 이제 뭐야? 세 가지로 나누지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해서 x축과 이렇게 교점이 두 개가 나오는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가 이렇게 접하는 경우, 세 번째는 이제 뭐야? 아예 안 만나는 경우. 자, 일단 쌤이 이렇게 적는 경우는 일단 최고차항이 양수인 경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얘들 알겠죠? 그럼 봐봐, 얘를 바탕으로다가 쌤이 좀 추론을 하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 점을 뒷점으로 얘는 지금 플러스에 그려지고 있으니까 떡상을 하겠네? 요쪽은 떡락을 하겠네? 요쪽은 떡상을 하겠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떡상하고 떡락하고 떡상한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2차 함수의 기억이 되는 거죠. 괜찮아? 그 다음에 여기 보자. 여기는 약간 여기 뒷점으로 얘가 더하기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제 이거죠. 올라가다가 멈추나요? 힘써봤지? 이러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고, 그쵸? 얘 같은 경우 어떻게? 좀 올라가기는 하는데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라서 이 점 있죠? 이 점에서 약간 멈추는 안 멈추는 그냥 슥 하고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자, 근데 좀 특징을 좀 얘기를 하면은 봐봐요. 얘는 극값이 있죠? 극대값과 극소값이 있는데 이쪽 극값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야. 3점짜리 그냥 기본 계산 문제로 만약에 이 3차 함수가 극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 아니면 극값이 존재할 때 이걸 물어보면 결국 뭐를 물어보는 거야? 이 사이의 경계를 물어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뭐야? F'X가 일단은 이렇게 중근을 가지거나 허근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 극값이 존재한다고 해서 뭐야? 얘네가 F'X가 일단은 서로 다른 시근을 갖는 두 개가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이야기.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게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요거 바탕으로다가 이제 4차 함수 개형만 좀 빠르게 좀 비교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하게 F'X로 좀 비교하는 느낌이고 3차 함수 조금만 더 좀 더 해부를 해줄게. 알겠죠? 자, 봐봐. 4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걸 F'X를 돌려놓고 들어가면은 얘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얘가 개형이 3차 함수잖아요. 이 F'X가. 그럼 생겨먹을 수 있는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가장 통상적인 예로는 우리는 이게 일단 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첫 번째로 보고 있죠. 괜찮을까? 근데 요거를 조금만 더 디테일을 나눠볼게요, 얘들아. 봐봐.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그림을 그려 나가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때 내려가고 이때 올라가고 이때쯤 다시 또 내려가고 올라가겠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얘들아, 근데 이제 이거야. F'X가 저렇게 3차 함수로 근을 갖는 경우에는 케이스가 좀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냐면은 약간 이 느낌으로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 이렇게 해서 여기랑 여기랑 동일한 경우예요. 봐봐. 쌤이 3차 함수는 점대칭 함수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날까요? 그쵸? 그 점이 이 가운데 짠 하고 걸려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 떡상 정도, 떡락 정도, 그리고 떡락 정도, 떡상 정도가 이 점을 기준으로 똑같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정도로 올라가고 같은 정도로 내려간다는 얘기거든. 그럼 어떤 느낌이냐? 얘들 비교했었을 때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면 정도가 같은 정도로 내려가고 올라가더라 라는 이야기죠. 괜찮아? 그래서 이제 이거야. 여기다가 평행선 쫙 하고 긋고 이제 여기다가 반갈죽 딱 때리면은 선생님 여기 똑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을까? 그래서 이 선 안에서 우리가 평행하게 일단은 이어지고 있더라가 첫 번째예요. 괜찮아? 근데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냐면은 봐봐. 얘가 약간 이런 식으로 이 밑에만 전락이 이렇게 비대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여러분. 저기는 요만큼 올라가고 밑은 조만큼 내려가겠다 이거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내려갔다가 요만큼 올라가고 요만큼 내려간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비대칭으로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만약에 이제 여기다 할게요. 그럼 여기도 만약에 이제 이거지 이만큼이 비대하고 이만큼 이렇게 작은 약간 이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는 어떻게 내려가고 올라가면 정도가 약간 이거죠. 얘가 여기서 이제 이만큼 내려갔다가 이제 이만큼 올라갔다가 이제 여기서 다시 이렇게 이만큼 내려갔다가 이제 이만큼 올라가더라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야. 봐봐. 높낮이가 어느 쪽이 위고 어느 쪽이 아래인지 좀 어느 정도 비교할 수가 있죠. 그쵸? 그러면은 이제 이거네 뭘 비교하면 되냐면은 이 간격 있죠. 간격이 어느 쪽이 좀 더 많이 벌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내려가면 정도나 올라가면 정도가 좀 걸려질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이제 이거네 극소값 중에 이제 이거야. 그럼 여기서 극소값 중에서 큰 부분을 찾아봐라 이렇게 식으로 얘기하거나 극소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의 부분을 구하라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은 여기서 디테일을 조금 더 가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괜찮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함수가 얘가 136이 나왔는데 극소값 중에서 가장 작은 극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얘가 그림을 딱 그려봤었을 때 얘가 살짝 올라가고 얘가 이만큼 내려가니까 제일 낮은 극소값은 F가 6일 때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 이거 두 개 집어넣어서 비교할 필요 없이 그냥 F가 6일 때 그냥 바로 보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아무튼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 있고 4차 함수가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갈려지면은 막 이런 것도 있었죠. 예를 들어서 얘가 중문을 가진다 해서 이렇게 중문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나와요? 요거는 이제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거야. 미안하다. 내려가다가 힝소하지 하고 계속 내려가다가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될 수 있겠더라. 어쨌든 극소값이 몇 개인 거? 한 개인 거다 이거예요.
얘는 극값이 몇 개 나와? 3개가 나오는데 얘는 하나만 나오더랄까 이런 느낌인 거지.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고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얘는 이제 내려갔다가 여기서 올라갔다가 여기서 약간 이렇게 빠지는 느낌으로 간다 이거죠. 근데 이제 이거죠. 여기 점은 정확하게 F'X가 0이 나오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는데 얘가 이렇게 살짝 내려가서 그냥 한 급만 간다 그러면은 그냥 급속급 하나만 가지는 그런 느낌으로 간다 이거예요. 괜찮을까? 사실은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정리해 왔었어가지고 요거랑 요거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도 차이가지고 약간 비교하는 느낌 있잖아요. 얘들은 조금 그래도 좀 현장에서 생각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일단 요것도 한번 좀 약간 캐치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림을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좀 약간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지금 앞쪽에 있는 이 극대값, 극소값 구하는 문제들이 조금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서 좀 약간 그려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쌤이 이 점대칭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었죠. 이거 3차 함수 관련해서. 그쵸? 얘가 어찌됐든 간에 이 극각과 극각 이 중간에 있는 이 가운데 점에 대해서 대칭일 수밖에 없다 이거고 그래서 쌤이 요거를 이렇게 박스 쳐가지고 나타낸다고 하면은 이렇게 잘랐을 때 얘랑 간격이 같을 수밖에 없다 이거 있죠. 쌀먹하는 문제 1회 때 풀어주기지도 않았나요? 그쵸? 1회 때 참고하시면서 그거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때 나오는 스킬들이 생각보다 도움이 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겠는데 그게 약간의 알고리즘의 간척을 받아가지고 조회수가 조금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 일단 보고는 있는데 네, 재밌습니다. 약간 주식 그래프 보는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자 37번부터 일단 설명 들어갈게요 얘들아. 자 보자. F'X를 지금 0이라고 했었을 때 얘가 지금 두식은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베타가 다음을 만족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얘가 일단 알파랑 베타랑 얘 사이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는 얘는 지금 10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었죠. 자 그리고 근데 지금 봐봐. 쌤 일단 이렇게 그려놓는데 이렇게 그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지금 최고 차항의 기술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 안 나와있거든. 그럼 얘이거나 아니면은 일단은 얘이거나로 일단 우리가 단정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예요. 괜찮아? 여기까지 이해할까? 자, 그 다음에 보자. 두 점에 대해서 알파랑 F알파, 베타랑 F베타 사이의 거리는 26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보자. 그러면은 요거 바탕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 나간다고 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이거 아닙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건데 이제 이거죠. 여기 점 이 사이의 거리가 얼마라고 지금? 26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었죠. 그쵸? 괜찮아? 근데 얘들아 봐봐. 지금 여기가 26이라고 나왔었고 애초에 알파 빼기 베타가 지금 얼마라고? 10이라고 나왔죠. 그쵸? 그러면은 이제 이거야. 이 사이의 거리는 얼마가 되는 거야? 10이 되는 거죠. 보이십니까? 피처그라스 쓰시면은 예부장의 문제가 풀릴 수밖에 없다 이거죠. 어떻게 봐봐? 그냥 숫자 비율만 넣고 들어갈게. 얘는 5가 되고 얘는 13이 되죠? 5대 12 대 13 아닌가요? 그쵸? 근데 내가 선생님 이거 안 보여요 하면 뭐야? 피타고라스 쓰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일단은 뭐야? 여기가 길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면 24가 되는 거고 사실 여기 그림을 놓고 들어갔을 때도 얘도 일단 똑같이 나와요. 어떻게 되냐면 얘는 지금 반대로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여기 길이가 26인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밑에가 10인 거니까 상황 자체는 똑같다 이거예요. 여기서 뭐 구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를 구해달라고 했거든요. 한마디로 뭐야? 이 사이에 이제 거리를 좀 구해달라는 입김이었기 때문에 네,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네, 24.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오케이. 자, 38번 문제 볼게요. 올드 트렌드입니다. 이건 일단은. 그래서 이거 옛날에 여러분들이 뭐지? 그 X랑 H 집어넣어가지고 울랄랄라 하시는 거 기억나신가요? 그 느낌의 문제인데 일단 이거 정석적인 부분 방법 하나랑 편법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편법 같은 경우에는 악마의 스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돼 있고 지금 f'0이 8이더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쌤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나 지금 이거 나 귀찮은데 해서 얘를 원래는 미분계수를 좀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럼 미분계수가 원래는 리미트 h0로 해서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요걸 지금 유도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쵸? 근데 지금 킹 받는 거 쌤 마이너스 y인데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난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냥 마이너스 y를 h로 변경을 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즉 이제 뭐야? y를 마이너스 h라고 생각해 놓고서 한번 바꿔보자 이거예요. 괜찮아? 어차피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만족한다며 하는 거니까. 그래서 바꿔내면은 fx 플러스 h 그 다음에 얘가 f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가 f 마이너스 h 그 다음에 뒤에 거 바꿔내면 마이너스 xh 그 다음에 뒤에가 x 플러스 h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럼 what I want 그냥 이거 넘겨가지고 h 나눠 이거 아닌가요? 그쵸? 넘겨서 나눠 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 넘겨서 얘만 넘기고 나눠볼까 하는 거예요. h로. 그럼 봐봐 오른쪽에 있는 것도 여기서 f-h 마이너스 xh x 플러스 h 한 다음에 여기다가 h 나눠볼까 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럼 봐봐 여기가 지금 보면 리미트 h 제로로 가고 여기도 만약에 리미트 h 제로로 간다 그랬을 때 얘는 일단 우리가 f'x가 되는 것까지 이해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야? 여기 있는 거 어쩔 건데? 라는 이야기죠. 괜찮아? 근데 봐봐 요 계산하면 안 돼 이건데 요거랑 약분이 되죠 지금. 그치? 그래서 어떻게 따로 일단 표기를 한다 이거예요. 지금 정석대로 가는 거다 보니까 쌤이 좀 약간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고 그런 다음에 얘가 지금 뭐야? 마이너스 x 플러스 h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럼 봐봐 얘는 h 0으로 보내면 얘는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x 제곱이 나오는 형태가 되고요. 요거 한번 보자 얘들아 요거. 지금 보면은 h가 0으로 간다라고 얘기해놓고서 이렇게 형태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약간 짙은 향수가 뭐가 나오냐면은 x-0분의 fx 백 f0의 스멜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마스 스멜 하면서.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여기다 다 0 집어넣고서 그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봐봐 f0 빼기 f0 그래서 얘가 더하기 제로에서 여기서는 지금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냥 y에다가 0 집어넣는다고 생각하고 볼게요. 괜찮아? 근데 y에다 0 집어넣으면은 봐봐 그냥 여기다가 y에다만 그냥 0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fx가 되겠고 이쪽에 있는 거는 여기는 fx가 되겠고 얘가 빼기 f0가 되겠고요. 봐봐 0 집어넣으면 여기도 이제 0이 되겠죠. 그쵸? 그럼 fx는 마이너스 f0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얘랑 사라져 놓고 보니까 야르 이거 어차피 0이었네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가 일단 어떻게 나오냐면 f'x가 지금 원래는 얘가 이제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x분의 0 fx 이거 나타내도 어차피 얘가 0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도 일단은 h0로 보내면 얘도 0 나오고 0분의 0 꼴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서 들어가면은 얘는 이제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냐면 얘는 f'0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 h로 나누고 0 집어넣었을 때 잠깐만 미안하다 요거에 나타내면 보면 얘가 0 들어가죠. 그쵸? 얘도 0 들어가죠. 0분의 fx가 되는 거긴 한데 기다려봐 fx만 남는다라는 게 좀 약간 킥받네요. 잠깐 나 뭐 잘못한 건지 좀 볼게. fx f-h x 플러스 h로 돌리고 얘를 넘겼는데 왜 얘가 안 사라지죠? 이거네. 미안합니다. 괜찮아? 쏘리. 자, 그럼 얘가 f'0 야이씨 이걸 쓸 줄 아냐? 그럼 x 제곱이 되겠고요. 그리고 f'0가 얼마입니까 했을 때 얘가 8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었죠. 그쵸? 그러니까 f'x가 얘가 8 빼기 x 제곱이 되겠고 여기서 일단은 지금 요것만 나와 있는 상태에서 뭔가 미분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하고 있죠. 그쵸? 그러면 이제 f'x가 이거가 되는 거를 바탕으로 위아래로 일단은 계산하면 되겠구나 라는 얘기예요. 그럼 봐봐 얘들아 쪼
f 프라임 x가 8 빼기 x. 그러니까 이제 뭐야? 요거 원래 넘기고서 나타내는 거랑 이대로 가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리미트 취하는 건데 얘는 일단 약분돼서 나타내고 얘만 따로 놓고 마이너스 h에서 봤을 때 f 프라임 0이 나오더라 이거죠. 근데 얘가 지금 8이 나왔고 뒤쪽에 있는 게 지금 마이너스 x 제곱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x 제곱 얘가 튀어나온 거고, 그러면은 이제 뭐야? 얘를 그리잖아요. 얘를 그리면 얘가 이쪽이 뭐야? 마이너스 2루트가 되겠고 이쪽이 지금 2루트가 되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쵸? 근데 얘가 지금 x는 a에서 극대값을 가지고 x는 b에서 b 극소값을 가진다고 했는데 사실 이거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죠. 그쵸? 그러긴 하지만 만약에 내가 일단 정석대로 간다 그러면 여기가 내려가고 올라가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2루트, 얘가 2루트. 그러니까 극대값을 가지는 여기가 a가 되고 극소값을 가지는 여기가 b가 되는 거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얼마입니까? 하면 16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야매 알려드릴게. 혹시 여러분 편미분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 들어봐요 혹시? 아, 들어본 적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편 먹고 미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되게 그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정한 문자만 문자고 나머지는 다 상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아? 그래서 편미분이라는 게 뭔가 편 먹고 미분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봐봐. 나는 일단은 이 식을 전부 다 x에 대해서 미분을 때려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괜찮아? 그럼 봐봐. 이게 조금 풀어쓸게요. 뒤쪽에 있는 게 좀 약간 애매해서 뒤쪽에 있는 게 x제곱 마이너스 xy 제곱이잖아. 난 그냥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겠다 그러면 뭐냐면은 y를 전부 다 그냥 상수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괜찮아? 이거 나 뭐 잘못했니? x 마이너스 x 제곱 저런 오케이 땡큐 저런 이렇게 되겠죠. 그럼 봐봐 x 빼고 나머지 y는 다 상수 취급을 해버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봐봐 미분을 해. 그럼 얘는 f 프라임 x 마이너스 y로 나오겠네. 얘 미분하면 x 안에 들어가 있어 미분하는 거고, 얘 상수 취급한다고 그랬죠. 꺼져 얘는 없는 거야. 그럼 얘 미분하면 어떻게? 얘가 2xy가 나오고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y 제곱이다. 일단 이 형태로 만들어 놓고서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봐봐 f 프라임 0이 얼마라고 했어? 지금 얘가 8이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f 프라임 여기 있는 거에다 0 집어넣을 거야. 여기다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나와? f 프라임 마이너스 y는 얘가 f 프라임 0이 되겠고 마이너스 y 제곱이 나오겠죠. 그쵸? f 프라임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8이 되겠고 마이너스 y를 그냥 x로 바꿔볼까요? 그럼 어떻게? f 프라임 x 그 다음에 y가 이제 뭐야? 마이너스 y가 x니까 y는 마이너스 x가 되겠지. 얘가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8이니까 f 프라임 x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8이 되더라. 얘랑 똑같이 나오죠. 계산이 조금 약간 딸깍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계산을 간소화하시는 방법이긴 한데 사실은 이 문제가 좀 올드 트렌드예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었지만은 이게 요즘 들어서는 막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2학기 때 선생님이 갑자기 두 문제를 내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신형 문제를 출제하겠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는 이상 굳이 막 그렇게 열심히 다룰 필요는 없다는 얘기 좀 해주고 싶어야겠죠. 다만 미분계수 약간 이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어쨌든 간에 미분계수를 좀 활용을 해가지고 미분계수를 바탕으로 미분계수의 정의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이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 이것만 좀 포커스를 두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43번 보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hx랑 지금 fx랑 gx랑 놓고 들어가고 있었는데, 일단은 이제 이거죠. fx를 그리는 건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얘를 그리고 gx를 그리는 건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걸 그리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 놓고서 지금 봐봐. fx가 gx가 다항함수다라는 얘기만 얘기했었지 그 이상의 이야기 나온 거 있어 없어? 없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뭐야? 얘가 실수해서 연속이다 이 얘기만 나오고서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로 판단해야 될 건 이거네요. 자 보자. f0랑 그리고 g0랑 같겠네. 요거 하나만 판단할 수 있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그렇구나 이러고 기억을 일단 맞다 틀리다? 맞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니은 보자. 니은 뭐라고 돼 있어요? f 프라임 제로랑 g 프라임 제로랑 지금 같으면
hx는 지금 뭐야? x는 여기서 미분 가능하다 이걸 물어보고 있죠. 그쵸? 그럼 봐봐. 이게 요걸 바탕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h'x도 지금 보면 위쪽이 f'x고 밑에도 이제 g'x고 얘가 어디 범위에서 x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이걸 보고 x는 0보다 작을 땐 이걸 보고 있잖아요. 근데 봐봐. f'제로랑 g'제로가 같다는 얘기는 x는 0에서의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일단 이거야. 기억도 맞으면은 니은도 일단 뭐야? 연속이면서 얘가 지금 뭐야?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으니까 미분 가능하다고도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얘면은 지금 뭐야? hx는 x는 0에서 극값을 가지냐라고 물어봤죠. 그쵸? 그럼 봐봐. 둘 중 하나 아니에요? 얘가 플러스이거나 얘가 마이너스이거나. 그쵸? 얘가 마이너스이거나 얘가 플러스이거나 이건데 봐봐. 지금 디귿상을 좀 더 우리가 논리적으로 세부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얘가 지금 x는 0인 상황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면은 여기는 f'x가 그려지고 얘는 g'x가 그려지죠. 그쵸? 괜찮아? 자, 쌤은 이 첫 번째 상황을 이제 그려본다 치면은 얘가 증가하다가 갑자기 틱 하고 이렇게 그냥 떨어지는 느낌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지금 애초에 지금 실수해서 연속이라 그랬죠. 그쵸? 끊기는 경우 생겨 안 생겨? 안 생긴다 이거야.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거죠. 올라가요 하다가 갑자기 틱 하고 푸악 하고 그냥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죠.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면 얘가 어떤 장애물이 탕 하고 부딪혀 이렇게 날아가는 느낌이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봐봐. 쌤이 그 값을 어떻게 정의했었냐면은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그쵸? 올라가다 갑자기 탕 하고 내려가죠. 운동 방향이 체인지 되고 있다라 이거예요. 이거고. 자, 두 번째 상황 볼게요. 얘도 지금 보면은 떡락하다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G'0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다가 반대로 썼네 쌤이. 자 보자. 미안해요. 지금 그려냈던 게 여기가 첫 번째 상황이고 얘가 두 번째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G'0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마이너스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 오케이? 자, 만약에 얘가 G'0가 마이너스가 떴다 그랬으면 얘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F'0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탱 하고 올라가는 느낌이죠. 그쵸? 근데 이제 이건 있어. F0는 G0가 정확하게 어떤 값을 가지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이겁니다. 이 좌표평면에서 이 값을 제외하고 x는 0축을 기준으로 내려갔다 올라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의 느낌으로 그 값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극대값일지 국소값일지는 알아 몰라? 그건 나도 모른다 이거지.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했을 때 디귿도 일단은 맞다라고 우리가 놓고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 오케이. 자, 요런 느낌으로 보게 될 것 같고, 자, 쌤이 뭔가 좀 약간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 싶은 문제가 있는지 좀 약간 체크를 좀 해봤는데, 이제 요거랑 좀 뉘앙스가 비슷한 게 뭐냐면 51번 문제거든요. 약간 진입 판단할 때 조금 이런 것들 좀 생각해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서 요거에 대한 얘기 좀 같이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얘가 fx에서 일단 연속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f'x를 던져줬죠. 그쵸? f'x를 던졌어요. 얘가 어떻게 나오냐 했던 얘가 x제곱이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이라 그랬는데 이제 이거예요.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는 얘를 그리라 그랬고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1을 그리라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얘가 뭔가 x가 1일 때 값은 정확하게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지금 부등호가 지금 안 잡혀 있는데 잠시만요. 문제가 원래 이런 건지 아니면은 뭐야 오타가 난 건지 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런 경우라면은 저쪽 51번 이제 이거죠. 51쪽에서 여기가 지금 미분 불가능 상태가 나오긴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오케이. 문제 이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알겠죠? 그럼 봐봐 얘들아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은 지금 마이너스 1이 뭐 이렇게 있을 거고 1이 이렇게 있다고 놓고 들어갔었을 때
그럼 이 느낌이네. x제곱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마이너스 1일 때 기점을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 그쵸? 괜찮을까 얘들아? 자, 그래서 쌤이 이제 생각한 건 뭐냐면은 그러면 봐봐요. 얘는 사실 만약에 내가 적분을 때린다고 하면은 x세제곱이 나오죠. 그쵸? x제곱을 만약에 적분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f'x고 난 얘를 바탕으로 fx를 그려낸다고 했었으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 이거예요. x가 마이너스 1이고 x가 1인 지점까지 이렇게 들어갔었을 때 봐봐. 일단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fx가 일단 연속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끊기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 이거거든요. 그럼 봐. 마이너스 1로 미분계수가 쭉 이어지고 있더라라는 얘기니까 얘가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떡락을 하고 있겠구나. 마이너스 1만큼 해가지고 그쵸?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가 이 중간이 뭐야? x제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요 하면서 이렇게 3차원처럼 올라가다가 다시 또 어떻게 되더라? 이게 쭉 하고 내려가더라. 약간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까지 만들어 놓고 나서 우리가 이 기억, 니은, 디귿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괜찮을까? 오케이. 자, 기억 한번 보자, 얘들아. 기억 뭐라고 돼 있냐면은 x는 1에서 마이너스 1에서 극각까지니 이걸 물어봤어요. 그쵸? 마이너스 1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고 있죠. 그쵸? 극값을 가지더라 이겁니다. 자, 니은 볼게요. fx는 뭐야? f-x. 이제 이거죠. y축 대칭력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쵸? 다시 이거죠? 왜? 이게 가운데서 지금 약간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되면은 이게 맞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얘도 일단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렇게 되면 원점 대칭이잖아. 0,0을 지나야 되는데 지금 0,0을 지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래서 니은 이렇게 나오더라도 일단 안 되고요. 얘는 택도 없고요.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나온다 이거고 디귿 한번 볼게요. 만약에 f0가 0이다라고 얘기했으면 f1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이때는 뭐야? 이렇게 그어질 때 얘가 더 0보다 크냐고 물어보는데 얘는 0보다 클 수밖에 없죠. 그쵸? 그려놓고 보니까 되게 당연한 것들이죠. 기억, 니은, 디귿들이. 그쵸? 그렇게 해서 나타내주면 되겠다. 그래서 정답 뭐야? 기억, 디귿 나온다 이겁니다. 사실 얘는 미분 불가능한 성질을 좀 이용했었을 때 문제 푸는 거랑 좀 결이 좀 비슷해가지고 제가 소개를 했고요. 조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진입 판단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생각해야 될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얘네를 아예 통으로다가 정리를 해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을 다 조질 수 있느냐가 첫 번째. 두 번째,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다. 내가 딱 봤을 때 견적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기억 하나 해결하면은 니은이 좀 힌트가 나오고 니은 하나 해결하면 약간 디귿이 힌트가 나오는 약간 그런 형태로 연계가 돼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향성을 좀 생각하면서 진입한다는 문제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억 해결해보니까 니은이 좀 약간 해결되고 디귿이 해결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꺼번에 이걸 다 해결한 다음에 지금처럼 기억, 니은, 디귿을 판단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지금 메타에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4점짜리 메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조금 어렵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고 아마 쌤이 얘기했던 그 이제 기억 풀고 니은 풀고 디귿 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연계성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얘기 좀 해주고 싶습니다. 특히 속도가 속도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요즘 그 작년 그 수능 트렌드와 올해 6월달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는 좀 개인적으로 기억, 디귿 문제가 속도가 속도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예측은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얘는 이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문제 포맷은 한 문제 정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우리는 아직 몰라요. 일단은 그건 좀 얘기해주고 싶어. 그래서 나도 지금 9월달을 사실 9월달 예측한 것보다 수능 예측하는 게 좀 약간 쌈뽕하긴 하거든요. 근데 9월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6월달이랑 기조를 그렇게 많이 변화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쌤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라고 해야 돼? 그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이제 속도가 속도에 출제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도형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반듯하게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문장의 문제나 조금 또 이번 6월달 좀 쉽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도형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냥 얘는 기조가 안 바뀌고 도형 문제로 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 맞춰서 대비해라 라고 약간 이렇게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고 가나다 문제 있죠. 빈칸 뚫어놓고 가나다는 문제 걔 무조건 나올 것 같긴 한데 어떤 테마로 나올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서 그러니까 이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형은 유형대로 이제 요즘 문제를 푸는 트렌드는 좀 지났어요.
그러니까 어떠냐면은 평가원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띵킹어봇 하고 머리를 굴려가면서 문제를 풀어야게끔 이제 문제를 설계하고 있거든요. 요즘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뭔가 아이디어를 지금 이 문제들은 좀 약간 계산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그다 치는데 쌤이 레벨 4나 레벨 3 문제들 풀 때 약간 아이디어 기점으로 문제를 푸는 경우들이 많았었잖아요. 약간 그런 것도 훈련하는 게 좀 중요하다는 얘기를 일단 첫 번째로 좀 해주고 싶어요. 만약에 4점짜리 문제를 맞추겠다고 하면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약간 이 문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유형이라고 하기보다는 포맷이라고 해야 될까요? 문제 포맷이 조금 요즘에 좀 약간 고착화가 되고 있거든요. 어떠냐면 6월달, 9월달에 나왔었던 약간 신 포맷의 내용들이 수능까지도 이어지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건 정도 어느 정도 그렇게 인지만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은 포맷은 그렇게 잡아놓고서 내용을 다르게 할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6월 달에 수열 문제로 그렇게 나왔었고 9월 달에는 삼각함수 문제로 그렇게 나왔었다가 이제 수능 때는 결국 수열 문제로 나온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가나다 문제가. 근데 이번에 가나다 문제가 뭐로 나온지 내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계속 내용이 바뀌고 있어요, 안에 있는 게. 그 점을 좀 생각을 하면은 일단 그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쌤이 포맷대로 이렇게 문제 푼다 그랬으면 가 나올 때, 나 나올 때, 다 나올 때 위아래 살펴보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 토대로만 문제 푸시면 될 것 같아, 알겠죠?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나왔으면 땡큐 하셔야 돼. 문제 난이도가 내려갈 수밖에 없어. 알겠죠? 그 생각 하시면서 한번 좀 비벼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0분 쉬었다가 모의고사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